제가 쓴 이 책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5권입니다. 그 5권을 읽어드리는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까지 75부작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 60부작까지를 읽고 영상에 올렸습니다. 올린 영상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권 15부작을 1부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들으시면 좋고요. 노안으로 눈이 어두우신 분들 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는 이 책이 상당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제 5권 1부를 읽기 전에 서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 5권에서 월남 선생은 78년의 굴곡진 일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과거 목은 2세기 고려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생을 마감했듯 월남 역시 조국의 해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월남은 해방의 그날을 분명히 미리 보고 떠났습니다. 목은이 고려의 부활을 그려보지 못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월남은 조선이 반드시 독립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자가 이토록 확신하는 것은 월남의 평소 믿음과 사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월남은 악은 결국 망하고 선은 흥한다라는 악몰 선흥의 신념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왕 언급된 모근 선생과 월남을 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근은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모근의 제자들 다수는 스승을 등지고 떠나 이성계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월남의 수제자이며 신서군은 자식같은 제자였습니다. 또 33인의 민족대표가 월남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았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이 그의 자주 독립의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선, 대한제국이죠. 조선은 망했으나 대한민국이 되어 다시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월남 선생은 확신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늦더라도 때를 기다리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월남의 정신세계가 전 국민의 독립의지를 불타게 하여 꺼지지 않는 혼불이 된 것입니다. 이 책 마지막 5권에서 월남은 진정한 민족지도자이며 스승의 본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말년은 언론인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민족혼을 지켜내기 위한 교육에 전력을 다합니다. 월남은 당시 친일지였던 조선일보의 사장이 되어 민족지로 전환시키는 언론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구한말 과거에 낙방한 시골 청년이 서울에 와서 만난 죽천 박정량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말직으로부터 정이품의 벼슬까지 지낸 월남. 그는 먼 장래 후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 원대한 정신문화의 가치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역사는 후대의 평가에 따라 영웅도 만들고 역적도 만듭니다. 또 후대에는 거의 조명되지 않는 사건이나 인물도 적지 않습니다. 저자가 월남 선생을 알면 알수록 월남 선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제자였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그늘진 면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남이 그 지난한 현실을 헤쳐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적은 축소되고 어두운 그늘만 들춰진다면, 또 그렇게 평가절하된다면 그 직속 스승인 월남 선생의 정신적 가치도 퇴색되는 것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월남과 우남은 사제지간이지만 공적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월남 선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YMCA는 종교단체인 까닭에 공론화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YMCA가 구국이나 독립해방에 힘썼다면 지금의 자유대한에서는 선기에 전념하다 보니 아직도 월남 이상제는 국민적 지도자로 추앙받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과거에 비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월남 이상제 선생은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쓰기도 힘들지만 읽는다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책도 상황과 여건이 맞아야 주의 깊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껏 국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던 애국지사를 주인공으로 쓴 역사 다큐 소설은 읽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어지간한 열심이 아니면 들춰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5권으로 막을 내립니다. 열심히 뛰고 배우며 자료 수집에 충실하려 했으나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혹 있다면 독자 여러분이 질책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그럴 경우 조언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자도 월남과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책을 접하고 완독하신 독자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7월 제5권 서문을 수정하며 전광로 제1부 1919 김인현 초 월남과 독립선언서. 작은 제목, 월남선생 연세 70세가 되시다. 현재의 월남과 시국 정세, 대한민국 헌법의 기조, 기미 독립선언서. 제1부 첫 번째입니다. 월남선생 연세 70세가 되시다. 1919년 2월 26일 금년 만으로 69세이니 우리 나이로는 70세가 될 것이니 이렇게 나이가 많으나 어른은 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연세라고 해야 할다. 연세가 70세라면 그 시절의 연세를 요새로 치면 아마 90세와 맞먹을 길이니 장수하는 편이기는 하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자고 요즘처럼 운동을 많이 하고 가정이 화목해서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나 저자는 월남선생의 장수 비결을 그리려니 하는 매사에 너그러운 성품 탓일 것이라고 본다. 무엇으로 보나 월남을 따를 사람이 드물다. 어려서부터 잘 먹고 호강한 일도 없었고 일찍 결혼했으나 부부간에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였고 죽천 박정양의 사가에서 15년간 공부와 씨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분이다. 저도 이 시력이 나쁘거든요. 예, 글씨를 보느라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시력도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예.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갈 때도 경쟁자가 많았을 텐데 죽천이 단순히 가솔이니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갈 만한 제목이니까 가자 했다고 보아야 할 일인데 솔직히 말해 그때 일본에 같이 데려갈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가기는 가지만 별로 사기가 충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신은 유학신분인데 5살 연하의 홍영식은 상관이고 14세 연하의 윤치호나 똑같은 유학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까닭에 인생이라야 잘 나가는 선비도 학자도 알아주지도 않는 하류의 인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저런 사유가 월남에게 장수할 요인이 될 게 별로 없다. 또 월남만큼 많은 충격을 받은 사람도 드물다. 사람은 충격에 골병이 들고 10년 감수한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자녀들이 앞서 줄줄이 세상을 떠났으니 월남만큼 애를 끌고 간장이 녹은 사람도 또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 서기관으로 갔을 때도 당시의 미국 생활이 지금같이 호강스러울 턱이 없어 뵙기만 해도 석 달, 넉 달이나 걸리는 것이나 걸리고 먹는 것이나 잠자리나 천국과의 알력이나 월남에 속이 편한 여행들도 아니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우체국 주사라고 해서 지국장을 했는데 직속 상관은 5살 연하의 홍영식이었다. 벼슬이 없고 가문이 없고 과거에 급제한 자격증도 없으니 인천에 가서 1년 좀 못되게 있으면서 일만 하다가 그만 갑신정변이 난 바람에 상관이 죽자 그 충격으로 그나마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었다. 말하자면 속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사가 꼬이고 막히고 나이는 들고 가족은 늘어나는데 녹봉이라고 받은 것이라 해야 가족들 생계비로도 부족했을 것이 뻔한 일이다. 그래서 70평생 중 총 몇 년간이나 벼슬자리에 앉아 녹봉다운 녹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일본과 미국 갈 때 길면 한 2년이고 우정국은 반년 정도였을 것이고 그 후 전한국 의원을 얼마간해서 녹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벼슬은 올라가서 가보개혁 후 우보승지 겸 경영관 참찬과 항무하문 참의와 항무국장 겸 외국어학교 초대교장 교육부장 등을 했는데 이때 가장 많은 녹봉을 겹치기로 받았다면 제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것이 1894년이고 곧이어 이듬해 1895년 학부참사관, 법부참사관을 지내다 다시 1년 후 1896년 내각총서와 정치원 1등 의관으로 국왕을 보필하였으니까 모두가 대략 1년씩이었다고 본다면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녹봉 제대로 받은 세월은 7년이 좀 못된다고 보인다. 문제는 도대체 녹봉을 얼마나 주었는지 받았는지 대전 해통 당시 법전입니다를 찾아보아도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부정과 비리라면 심리백리 도망가는 성격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천지라든가 부수입이라도 챙겨 먹는 것은 일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청빈의 상징이라는 판단은 당당하게 해도 될 말이다. 그것도 1896년에 중추원 1등 의관이라고 하는 종이품에 아주 높은 벼슬을 받았으나 이미 아관 파천한 고종을 모시는 종이품이 무슨 돈이라고 제대로 받았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면 인생 70년에 겨우 6, 7년 요즘 말로 하면 국가공무원으로 고위직에 있기는 했으나 검은 돈을 모르다 보니 1년 번호 10년을 먹고 살 돈을 만들려면 부정 죽지 않고는 굶어 죽기 십상인 것이 월남의 70평생이라는 데 대해 일대기라고 쓰기는 쓰지만 도무지 어떻게 깨워 맞출 재간이 없다. 누구처럼 어느 기업에 고문도 하고 책을 내서 고려도 받고 자문해서 자문료를 받은 것도 없고 식구는 많고 객지생활에 집안채를 가지지도 못했으니 집세는 안 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채마전이고 전답으로도 농사를 지어 보충하지도 않았으며 더군다나 장사를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가난이 몸에 배어 어쩌면 참 부실하게 먹고 허술하게 입고 누추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유는 의식주 문제가 항상 걱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죽천 박정영을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것이 저자의 글 중심이다. 죽천이 살아있는 한 아마도 월남을 챙겼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죽천은 어떠한가? 죽천은 월남과는 달리 64세 세상을 떠났는데 60평생에 거의 40년 가까운 오랜 세월을 벼슬자리에 있었다. 나중에 청국과의 관계가 나빠져 벼슬이 파직되었으나 김홍집 내각이 서너 번 들락날락할 때의 동학과 을미사변 당시에는 영의정까지 지냈을 정도로 죽천은 벼슬도 높고 녹봉이 끊긴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다. 물론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하면 연금을 주던 세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자도 노동자처럼 벼슬이 떨어지면 녹봉도 중단되는 때라서 월남이 살았던 70년은 정말 무엇 먹고 살았는지 수수께끼다.
월남의 산소에 가서 여쭤봐야 답을 해주실 턱이 없는 이 알 수 없는 월남의 일생에 대해 죽천의 도움을 자주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죽천도 탄관오리인가? 이 문제도 참 중요한데 죽천은 그럴 뿐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성정도 개화 성향에서 요즘 말로 하면 개혁세력이라 부정부패나 수구보수를 싫어했고 월급도 매달 잘 나온 데다가 부친 박재근 대감도 평생 공직에 계셨으며 윗대로 올라가면 작은 증조 할머니 뻘이지만 순조 임금의 모친 22대 정조입인 수빈 박신의 집안이다 보니 월남 한두 명 거두는 데는 별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월남은 무엇으로 보나 장수하기 어려운 조건뿐인데도 장수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다 보니 답을 찾은 것이 한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재혼한 안동장씨 장순재와의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2의 인생으로 활력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비교적 일찍 나이 54세에 확고한 믿음의 기독교인이 되어 장순재와 함께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설마하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자신을 버릴 까닭이 없다고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 말고는 달리 이유를 댈 길이 없다. 아무튼 월남 이상제의 연세 70세가 되던 해 지금은 어떠한가. 항성기독교 청년회 이게 YMCA라고 하는 곳입니다. 명예총무다. 1916년 57세까지는 현직 총무였으나 1906년인데 16년이라고 잘못된 건 현직 총무였으나 2, 3년간은 급여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Y에서 나오는 급여로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월남은 일생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늘 적은 대로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봐야만 장수한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월남과 시국 정세. 섬기던 임금 고종황제는 지금 경운궁 함령전에서 승하셔서 3월 3일로 장례식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다. 위통하고 절망한 한가운데 극비리에 추진하는 일이 3월 1일에 거국적인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중에 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월남 이상제 일대기에 젖을 각도했더라 상기하는 것을 많이 생략하려고 한다. 다만 귀신도 모르게 월남은 지금 3.1 만세운동의 주동적인 배후 인물로 민족대표를 선임하고 독립선언서를 미리 접하기도 하면서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라고 볼 차세대 후배 애국자들이 하는 일을 배후에서 후원하는 중이다. 그래서 말썽도 났었다. 무엇으로나 구한말 정치 지도라서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유일한 고위 관리가 뒤로 뭔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한 소리도 있었다. 물론 만민공동이나 독립협회처럼 연사로 나서고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월남은 굳이 사양하고 33인 대표도 아니고 15인의 예비대표에서도 빠졌다. 비겁하게 이럴 수가 있어? 한두 명이 불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월남은 말했다.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옳지 않소. 게다가 이것저것 다 내가 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소. 나라 일이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요. 나이 많고 경륜이 있다고 내가 다 끼어차고 앞장서면 나라의 미래가 없소이다. 노년이 되면 청년들에게 양보해야 하오. 이것이 내가 배운 해산 이진 스승님의 가르침이 옳시다. 늙어서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만 부리면 젊은이들이 한 것만 못합니다. 늙으면 몸만 늙는 게 아니라 생각도 늙고 굳어버린다고 어려서부터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었소이다요. 그래도 어쩌거나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분 아닙니까? 상징이요? 나는 이제 상징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늙은 영감일 뿐입니다. 내 나라를 다시 찾으면 내가 대통령을 할 겁니까? 총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무대신을 할 거요? 외무대신을 할 일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할 나라이고, 나는 이제 여러분의 뒷사람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어깨나 두드려주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이 아닙니까? 나 같은 늙은이 빼고 혈기방장한 청년 젊은이들이 책임지고 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치사하게 죽을까봐 겁나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어찌 예비대표까지 가봤습니까? 거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쓰임받을 때가 있고 그만두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흰눈 뜨고 보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불덩어리가 가슴에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도 잘 아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뭘 잘 안다는 거지요? 이번 고사는 손교령, 월남마다 11세 연하의 손병희를 얘기해요. 손교령이 아니면 못 해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손교령의 애국지심이나 천도교 지도자들의 애국지심이 나만 못합니까? 나보다 10배나 훌륭한 분들이고 능력이나 지혜나 열정이나 천도교가 기독교보다 현실이 탄탄합니다. 이미 거미줄처럼 전국으로 내려진 돈이 뿌려진 돈이 모두 천도교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떻게 누구에게 가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대충 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라 아예 구정을 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보나 나보다 10배 100배 낫습니다. 나는 뒤에서 할 더 큰 일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본인들로 하여금 따끔하게 깨달음을 받도록 따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려나 모르겠으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알아는 듣겠습니다. 월남대감은 이번 만세운동의 정신적 기둥이 되신다는 것에 의심치 말라는 뜻 그거 아닙니까? 정신적 기둥이라니 과분합니다. 대표만 아니지 틀림없는 동창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를 한다면 여러분은 열을 할 분들입니다. 나라의 주인 세대가 이제 월남에게서 여러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독립협회를 할 때나 만민공동화를 할 때만 해도 벌써 12, 13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당사자가 될 만하였으나 저는 이제 뒤에서 돕기나 하지 앞서서 효과가 날 일도 없고 차후 이 나라를 끌고 갈 나이도 지났습니다. 정신적 지주라고 믿어주면 지주라고 믿어주면 고맙지만 진짜 지주는 손교령을 비롯한 33인 여러분입니다. 나는 33인에도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늙은 몸 하나 어찌 아끼겠습니까? 믿어주세요. 사람은 분수를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비겁하고 겁쟁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어쩌실 참입니까? 마음 아픈 얘기지만 33인을 비롯한 15인까지 48명 모두가 그날로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려워마시 말합니다. 나란 일을 하다 보면 감옥에 가는 것은 일상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들 이 정도는 각오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나는 이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고 위로를 드립니다. 나는 개혁당이라고 하는 듣도 못한 일로도 3년의 징역을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독립만 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라도 부르고 감옥에 간다면 영광으로 알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생들 많이 하실 터인데 나라를 찾으려면 이런 충정이 아니고는 못할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절대 총살행에 처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거사는 규모가 크고 세계 여론도 있는 데다가 첫째로 당당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너라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물으면 저들도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48일은 걱정이 안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민족이 괜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 그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극기만 들고 만세만 부를 터이니 혹은 모르지만은
죽일 명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공약 3장 세 번째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만으로 시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사람 죽이지 못해요. 그럼 대감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연하게 Y에서 설이나 들춰보던가 아니면 집에서 굿불이 걸렸다고 누워있을 생각입니다. 그럼 대감 붙잡아가지 않을까요? 하하하, 나를 웃기시는 겁니까? 웃기다니요. 나는 제일 먼저지요. 보자마자 잡아갑니다. 아니, 집에만 있어 만세도 안 부르는데 왜 대감을 잡아갑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목수가 있고 톱하고 메우는 일꾼이 있는 법인데 목수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시켰는가를 따집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만세 부르는 사람은 부르는 사람이고 어떤 놈이 뒷일을 받느냐, 즉 위에서 조종한 놈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봐도 이게 누구의 모사인지 알기에 아마도 첫째로 나를 잡아갈 것입니다. 33위는 드러났으니 당연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배우 인물이 누구냐고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부터 잡아갈 게 뻔합니다. 그럼 어쩌지요?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Y일밖에 한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야죠. 뭐 그런다고 속아 넘어갈까요? 특히 Y에서 선임된 민족 대표가 16명이나 되는데 모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속게 만들어야죠. 난 총무도 그만두고 명예총무라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죠. 그래서 나라도 빨리 석방되어 나와야 합니다. 내가 1년 2년 걸려버리면 우리 민족 대표를 석방하라고 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빨리 들어가다 빨리 나와야 어떤 놈 멱살을 잡더라도 잡지 늙은 놈을 칠 겁니까? 총독을 만나든 총감을 만나든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따질 일이 제가 할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만세운동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같은 동지끼리라도 비밀리에 움직여서 1만 원을 보내라 하면 3만 원을 보냈다고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도 일체 비밀입니다. 본인만 아는데 1만 원 받으면 거기에 얼마를 보태서 언제 어떻게 만세운동을 벌릴지는 전적으로 우리 애국 민족들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할까요? 문제는 시작은 3월 1일이지만 3월 3일 인산일에는 상상도 못하게 모여야 하는데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며칠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 동안 갈 것입니다. 자금 배분도 그런 식으로 하였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자금 대책도 미리 염두에 두었으니까요. 얼른 일본 놈들 도망가는 날까지 1년이라도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할 겁니다. 때마침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은 각국의 주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 자율주의 원칙을 발표한 것이 이게 지금 여간 유익한 말이 아니거든요. 혹여 내가 빠지는 듯 한다고 섭섭해할 사람이 있거든 내 뜻을 잘 설명해 주시어 기분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오. 나는 나 자신보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앞자리입니다. 이완용처럼 입에 발린 말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네, 다음 대한민국 헌법의 기조. 기조라는 말은 어떤 목적에 내면에 흐르는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이 헌법이라 한다면 김인현 3월 1일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헌법의 기조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이 독립선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기본, 즉 국가의 정체성의 모체라고 봐도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너무 잘 알지만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의 문제는 차츰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보다 상세할 것이로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동기 발원에 해당하는 것이 김이 독립선언서의 선언 정신이라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물론 정부 수립에 대하여 해방 후 1948년 8월 15일이 옳다느니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이 옳다느니 하는 양론이 존재하기도 하나 이 문제는 이상제 일대기에서 판단할 영역 밖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은 김이 독립만세운동과 그 이전의 28 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무어 독립선언서를 알 필요가 없다고 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와 고종의 강제퇴위, 을산의학, 좀 더 올라가면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그리고 아관파천과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일어난 1895년의 을미사변,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과 동시에 일어났던 청일전쟁으로부터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으로 꼽으면 한 10손가락 정도가 되는 구한말과 근대사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의 줄거리 정도는 제대로 다 잘 설명하지는 못해도 알기는 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무오 2831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작성된 독립선언 정신이 상해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간소화한 현대사의 요약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는 흘러간 물이다. 지금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6.19 선언으로 탄생시킨 헌법도 개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시대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도 개정할 판에 개케묵은 과거지서나 독립선언서의 의미가 뭐냐고 무시한다면 역사의 정체성이 중단되어 뿌리 없는 민족성 말살에 당대적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도 바쁘고 지면도 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오 2831 독립선언서 전문을 삽입시킨 것인 바 모쪼록 우리는 누구이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일독하고 잊은 후 그대로 접거나 앞글 몇 줄만 읽고 넘기지 말고 그렇게 선언한 대한민국의 건국정 시대는 구구절절과 간간 행간에 담긴 애국자들의 나라자랑 정신을 가슴으로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김이 독립선언서. 이것은 자료로서 긴 말이 필요치 않지요? 당시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한문으로 써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김이 독립선언서 원문을 다시 또 한글로 옮겨 놓았습니다. 책을 볼 때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말씀을 전부 다 주의 깊게 이거 가지고도요. 저는 앞으로 이 3일 김이 독립선언서를 어린이들 한문 교육 시간에 이 한문 원전을 가지고서 역사와 더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뜻을 이해하게 함과 동시에 한문 공부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5권 1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제2부를 읽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터리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배터리가 2시간짜리 5시간짜리 12시간짜리 세 가지가 있는데 대용량, 중용량, 소용량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어린이들 그 글짓기 시간에 나왔었죠. 이걸 들어놨다 말았다 해서 제가 이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치료비로 받은 돈에서 삼각대도 새로 사고 삼각대가 부실했어요. 짧고. 그리고 배터리도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배터리 걱정은 안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제 1부를 5권 1부를 읽어드렸고 다음 제 5권 2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